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인공지능으로 드라마 흥행성을 예측하거나 오래된 영상의 화질을 높이는 등 콘텐츠 투자, 제작, 마케팅 등 미디어 사업 전반에 걸쳐 AI 혁신에 나섰습니다. 금융사의 기업 대출 규모가 1,9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대출 부실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은행권 건정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공개 매수를 통해 상장 폐지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나와 애누리닷컴 등을 운영하던 커넥트 웨이브도 증시를 떠날 준비에 나섰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하면서 유통업계도 외국인 고객 잡기에 분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KT그룹이 미디어 밸류체인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AI로 영상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B2B 플랫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KT가 AI 기술로 콘텐츠 투자, 제작, 마케팅 등 미디어 사업 전반에 걸쳐 AI 전환에 나섭니다. 미디어 사업은 통신, AI와 함께 KT의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KT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사업으로 꼽힙니다. KT는 AI로 드라마 흥행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영상의 화질을 높이거나 TV의 화면 크기와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영화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데에도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KT는 업계 최초로 AI로 영상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B2B 솔루션인 매직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AI로 특정 인물이나 노래, 장면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AI 골라보기 기능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미디어에 특화된 AI 기술들을 한데 모아서 매직 플랫폼이라는 B2B 토탈 미디어 AI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영역은 예능은 ENA, 드라마는 스튜디오 GB가 제작하는 양날개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T는 그룹사 기반으로 미디어 밸류체인도 강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KT그룹 미디어 가입자는 1,300만 가구. 작년 기준 그룹사의 순수 콘텐츠 매출은 총 6,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성장했습니다. 예능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스카이TV는 올해 예능 12편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AI 보이스 엔화를 ENA 채널에 다양하게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KT 스튜디오 지니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집중합니다. 드라마 외 다양한 포맷 발굴, 해외 현지 제작 역량 강화, 해외 유통 확대 등 종합 IP 스튜디오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융사의 기업 대출 규모가 1,9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자뿐 아니라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이른바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산업군별 대출 규모를 보면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건설업 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행권 건정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1,889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7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기업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기업대출 규모는 총 570조 원에 달합니다. 4년간 기업대출 규모는 매 분기마다 평균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이자뿐 아니라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이른바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대출 부실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8%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1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특히 신한은행은 1.18%, 하나은행은 1.13% 건설업의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전을 주문했고 현장에서는 신규 부실채권이 더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태형건설뿐 아니라 지방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등 내수시장 침체가 진행 중이라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공개 매수를 통해 상장 폐지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커넥트웨이브도 증시를 떠날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창업자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을 모두 인수한 뒤 자발적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커넥트웨이브는 다나와 해외 직구 플랫폼 몰테일과 가격 비교 플랫폼 애누리닷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가는 한 주당 18,000원입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대상 주식은 커넥트웨이브 보통주 1,664만 7,864주로 약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이처럼 최근 사모펀드들이 경영권을 확보한 뒤 기업의 추가 지분을 사들여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락앤락, 쌍용 CN이, 루트로닉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주가 관리 압박과 자금 흐름 등 정보 공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영 간섭을 받을 일이 없는 데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고배당 정책 혹은 매각 작업을 위한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등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오늘 커넥트웨이브는 14.8% 급등한 17,8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요즘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하면서 유통업계도 외국인 고객 잡기에 분주히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이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팬데믹 이후에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관련 통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방한 외국인 수는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만 101만 명에 달해 전년 1분기보다 603% 늘었습니다. 지난달만 놓고 보아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인데요. 팬데믹 이후로 월별 방문객 규모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회복세가 빠른데요. 3월 넷째 주 한 주간에만 외국에서 33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회복률이 100.2%로 팬데믹 이전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방문이 많은 10대 국가 가운데 이제 대만,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보다 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등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힘을 입어서 팬데믹 이전보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었습니다. 1분기 동안 호주에서 5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해서 2019년 1분기 대비 146% 회복을 했고 독일도 3만 명 넘게 한국을 찾아서 130%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이 개막전 등으로 관광객 방문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관광객의 발걸음이 다시 뜸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문체부는 일본 이제 황금 연휴 그리고 중국 노동절 기간에 관광 특수를 보이고 또 방한 외국인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올해 총 열흘의 그 징검다리 휴회 기간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하루 10,000명 그리고 중국 노동절 기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은 하루 16,0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항공편, 크루즈, 페리의 예약률이 모두 호조세고 또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량도 2019년 수치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방한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광객 수가 이렇게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유통업계도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수요를 좀 잡기 위해 분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이제 늘면서 관광지 주변 점포들은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사이에서 K뷰티 쇼핑 명소로 이제 떠오르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올리브영인데요. 올리브영은 지난해 외국인 매출 신장률이 전년보다 3자릿수로 증가할 정도입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11월 서울 명동점을 외국인 타깃으로 리뉴얼한 데 이어서 지난 26일에는 오프라인 체험 기능을 강화한 K뷰티 특화 매장을 홍대에 열었습니다.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특화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매장은 1층 절반은 브랜드 팝업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외국인이 주목하는 그런 한국 브랜드 상품을 진열한 K뷰티 나우존 그리고 포토존 등의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6일까지 명동에서 명동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명동거리 일대를 이제 분홍빛으로 물들이면서 축제 분위기를 내는 건데요. 롯데 칠성음료, 롯데 면세점 등 5개의 계열사도 함께 축제에 참여해서 맥주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계열사별로 축제 그 상품을 지원을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 전에 이제 AI 통역 서비스도 선보였는데요. SKT에서 출시한 통역 솔루션 트랜스토커로 영어, 일본어, 태국어 등 총 13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2월부터 현대백화점은 아울렛과 면세점 등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 멤버십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적립 할인 혜택을 강화했고 플랫폼 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점포 내 식당가를 예약할 수 있고 또 모바일 내국세 환급 신청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외국인 고객들이 주로 찾는 본점에 이제 외국인 전용 데스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기업들이 분주히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양식품이 중국과 함께 최대 수출 지역으로 꼽히는 동남아시아의 고객을 잡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내세웁니다. 삼양식품은 2017년 수출 전용 제품으로 출시한 마라 불닭볶음면을 태국에서도 판매 개시하고 이를 기념해 태국 현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등의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까르보 불닭 소스를 활용한 4가지 신메뉴를 말레이시아 전역 CU 매장에서 판매하고 선착순 20만 명에게는 피자업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삼양식품은 향후에도 이 같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현지에서 더욱 입지를 공고히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삼양식품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전략시장이라며 인도네시아 법인이 올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만큼 동남아 지역 수출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에 7,845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은행 별도 기준 당기 순이익은 7,11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6%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3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돼 작년 말 대비 1.5%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도 23.3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12%로 작년 말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지만 대손 충당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대손 비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2%포인트 하락한 0.39%를 기록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우리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보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되면서 이 카드사들의 수익 방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카드를 제외한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개선됐습니다. 카드 결제액이 증가한 데 더해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 판매 관리 비용을 졸라맨 영향입니다. 주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해외 결제 수요액 증가와 모집비 편촉비 절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성장하는 효과를. 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 카드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4,0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약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카드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하면서 4대 금융그룹 카드사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습니다. 우리카드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조달 대손 비용이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카드는 1,85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4대 금융카드사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 증가율 순으로 보면 하나카드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5%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70% 늘었고 신한카드는 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어 올해 전망은 어둡습니다. 특히 업계 상위 카드사와 비교해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카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커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다가 다시 4엔 넘게 급락하는 등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주요 통화 중 하나인 엔화로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엔은 유로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한때 엔은 유로당 171엔을 찍어 유로가 도입된 1999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 급락에 불을 붙인 건 일본은행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26일 기준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당분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부인한 데다 엔저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환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엔저가 장기화되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물가 기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외환시장의 일본 당국이 달러당 155엔의 환율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 이후에 장을 연 뉴욕 외환시장에서 26일 엔은 158엔까지 급락했고 주말이 지난 29일에는 160엔까지 밀렸습니다. 엔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은 여전히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외환시장에선 일본 당국과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카오가 LG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 U+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 U+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작회사는 기존 LG U+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 U+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습니다. 합작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가 14년의 가동을 마치고 개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고로의 성공적 가동을 기원하는 연화 정초식을 갖고 약 4개월간의 노후 설비 최신화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말 재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9이 제품 디자인 부문 중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EV9은 지난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금상을 받아 이번 수상까지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2개를 휩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 보건 통합 플랫폼인 세이프티아이 2.0을 올해부터 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현장 안전을 지킨다는 보관입니다. 삼성전기가 올해 1분기 매출 2조 6,243억 원, 영업이익 1,8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4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규 출시 효과 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충청권에는 저녁 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전라, 경상, 제주는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 가끔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낮에서 저녁 사이 5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경상권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상 대륙 5에서 20mm, 경상 해안을 따라서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흐린 하늘로 인해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26도를 보였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전국적으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흐리겠습니다. 수도권 13도 내외, 춘천 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서울 23도, 인천 20도, 대전과 청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다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0도 보이겠고 낮에는 17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은 늦은 오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15도, 대구 13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 기온은 부산 21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남해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남해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평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과 경상, 제주에는 수요일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